들어보면 왁싱샵을 여성분이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남자 직원이 한 명만 있었고, 예약할 당시에는 나는 여자 직원에게 왁싱을 받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그 남자 직원이 한 방에 안내를 해줬고, 여자 직원이 늦게 와서 왁싱을 하는 도중에 남자 직원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CCTV 확인해 본 결과 그 남자 직원이 다른 남자 손님을 안내를 해준다는 그런 핑계로 여자분이 받고 있는 왁싱샵 문을 열어서 보고 그 다른 방으로 남자 손님을 안내해 줬다. 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대충 이렇거든요. 네, 사연은 잘 들었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한 1년 전쯤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이 사람을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제가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성폭법으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이 지금 주거 침입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 침입도 충분히 가능하고 두 죄 모두로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딱 느껴지는 건, 남자는 이미 그 방에 여자분이 이제 왁싱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핑계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알면서 요거 핑계 한번 실수를 가정해서 한번 봐볼까 했다의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고 의심스럽고, 의심을 넘어서 저는 약간 확신이 들고, 요 CCTV를 저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요 놈은 반드시 요거 처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바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폭법 조문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죄명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해서 몰래 엿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자 목욕탕 같은 걸 남자가 이렇게 몰래 본다든지,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본다든지 하는 걸 처벌하는 범죄인데, 요게 개정되기 전에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 그래서 침입한 장소가 공공장소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였어요. 근데 그렇게 공공장소를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왁싱샵, 그러니까 다중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공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소에서 행해지는 그런 몰래 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개정 취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이 지금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여자분이 그 왁싱샵에 있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뭔가 성적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를 가장해서 한번 봐보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이 죄로 꼭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고소는 반드시 이 성폭법 조항으로 고소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성폭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주거 침입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거 침입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꼭 어디 방에 내 몸이 전부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거의 경계선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라 그래서, 주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내 평온감, 이런 게 주거 침입이 보호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창틀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주거 침입의 기수냐 마냐 이런 다툼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얼굴 들이밀어서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에 있던. 그게 주거 침입 기수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얼굴 들이민 걸 넘어서 커튼이 있는 방인데 문 열고 커튼까지 거쳐서 여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건 주거 침입에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이고, 실수를 가장해서 지능범들은 반드시 저는 처벌이 돼야 된다고 보고, 성폭법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으로 모두 고소를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경찰이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경미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세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
통해서 하든지 본인이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 관련 증거도 적극적으로 내고 해야 수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두 죄명으로 꼭 고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가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거에 대한 나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뭐 형사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나의 손해배상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죄가 유무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고소를 하면서 같이 너의 그러한 뭐 몰래 지켜본 행위로 인해서 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고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취지로 뭐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를 보통은 하세요. 그래서 이 형사 처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다 유죄가 되면 민사소송도 이기고 뭐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가셔서 지금 정신과도 다니고 계시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피해도 꼭 보상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왁싱이란 건 뭐 사실 뭐 자기의 털을 제거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얘는 왜 굳이 보고 싶었어? 그게 보면 좋은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도 약간 변태적 성향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얘가 왁싱샵에 취직한 게 애초에 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정리하면 이 변태는 성폭법으로도 고소를 하고 주거침입으로도 고소를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한 후에 혹은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하셔서 그 자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꼭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역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왁싱 가게에 대해서는 뭐 형사처벌을 가게한테 받게 하기는 어렵지만 뭐 사용자 책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그 왁싱샵과 함께 그 변태를 같이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아무래도 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꼭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찾아주세요.